여러분, 15년 넘게 정말 힘들게 모은 내 소중한 노후 자산 있잖아요. 딱 한 가지만 지금 점검하지 않으시면 이 돈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직 은행원으로서 은행이 고객에게는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그 치명적인 함정이 뭔지, 그리고 그걸 막을 해결책은 뭔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일했던 지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고객님이셨는데요. 3년 전에 퇴직금 1억 원을 주시면서 가장 안전한 예금에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아프셔서 수술비 때문에 해지를 하러 오셨는데 글쎄 통장에 7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3천만 원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문제의 시작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시중은행에서 15년 동안 VIP 자산 관리를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일이 사실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같이 아니 예금인데 왜 원금이 깎여요? 하고 절규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결국 은행원이라는 가면을 벗고 여러분 편에 서서 이 위험한 진실을 전부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 3천만 원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은행이 절대 먼저 이야기해주지 않는 가짜 예금의 정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훨씬 높고요. 아주 안전합니다. 라는 그 달콤한 말. 바로 거기에 정말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은행에서 예금이라면서 권하는 상품 중에 상당수는요, 법적으로 예금이 아닌 저축성 보험이나 펀드 같은 상품들입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일반 예금은 솔직히 은행 입장에서 남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품들은 팔 때마다 수수료가 엄청나게 높아요. 자,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바로 원금이 보장되느냐, 마느냐입니다. 진짜 예금은 나라에서 원금을 지켜주지만 이런 가짜 예금들은 원금을 잃을 수도 있고요. 특히 중간에 깨면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원금조차 다 못 건지는 그런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을 권할 때 직원들이 꼭 쓰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바로 이런 말들이죠.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다. 이거 곧 마감됩니다. 하면서 사람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 고객님들은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그냥 뺏겨버리는 거죠. 혹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판매 실적 올리려는 신호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가짜 예금을 어떻게 딱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 위험 신호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예금보다 이자가 높다. 10년 뒤에 세금 혜택이 있다. 같은 달콤한 말을 하거나 상품 이름에 보험이나 펀드 아니면 주가랑 연계된 ELS 같은 단어가 보인다? 그럼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시중 금리보다 단 1%라도 높은 수익을 준다고 하면 거기엔 반드시 내 원금 30%를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걸요. 자, 이제 두 번째.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운 위험일 수 있습니다. 분명 내 돈인데 정작 내가 급하게 필요할 때 단 한 푼도 꺼냈을 수 없게 되는 상황. 이걸 저는 금융봉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단순히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 저희 지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가족의 악몽 같은 시간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 돈을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금융실명제법 때문에요. 결국 그 가족들은 비싼 이자를 내고 카드론을 써야 했어요. 법원에 성년 후견인이라는 걸 신청해서 허가를 받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 내 돈은 은행 금고에서 그냥 꽁꽁 묶여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은행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두 가지 끔찍한 위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직접 해드린 여러분의 자산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복잡한 투자 기법 같은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전략입니다. 첫째는 마법의 질문 하나로 가짜 상품을 싹 걸러내는 거고요. 둘째, 국가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내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서 바로 돈을 쓸 수 있도록 비상탈출구를 만들어두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1단계,
바로 마법의 질문입니다. 은행 직원이 어떤 상품을 막 좋다고 권하잖아요? 그럼 딱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이거 중간에 깨면 원금 손실이 단 1원이라도 생길 수 있나요?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직원이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복잡하게 설명을 늘어놓는다? 그럼 그건 100% 예금이 아닙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바로 나오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 예금자 보호 제도를 200% 활용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제도는 만약에 은행이 망하더라도 나라에서 우리 돈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최고의 방패로 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숫자 1억 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제도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산을 여러 은행에 1억 원씩 쪼개서 넣어두는 게 아주 중요해요. A은행에 1억, B은행에 1억, C은행에 1억 이렇게 분산해두면 모든 돈을 나라로부터 100%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도 딱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봉인을 막는 비상탈출구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당장 응급의료비로 쓸 한 2, 3천만 원 정도는 자녀분하고 공동명의 계좌로 만들어두세요. 그러면 혹시 내가 의식을 잃더라도 다른 명의자인 가족이 바로 병원비를 낼 수 있겠죠? 둘째는 은행의 후견 지원 신탁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금융 유언 같은 건데요. 내가 혹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를 대비해서 은행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병원비나 생활비를 알아서 지급하도록 미리 약속해두는 아주 유용한 제도예요. 법원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약속된 돈이 제때 나오니까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고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점검해 볼 4가지 최종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이 항목들만 잘 확인하셔도요, 오늘 이야기한 대부분의 위험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내 돈이 혹시 보험이나 펀드가 아닌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진짜 예금에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 한 은행에 1억 원 이상 뭉칫돈이 묶여 있다면 지금 당장 다른 은행으로 나누세요. 셋째,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가족과 함께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이 있는지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은행 직원이 아무리 달콤한 제안을 해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산을 지킨다는 건요, 단순히 금고에 돈을 넣어두고 잠그는 행위가 아니에요. 진짜 자산 보호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 가족이 위급할 때 그 돈이 막힘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길을 터놓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그저 돈을 지키는 기술을 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평온한 미래를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